2024년 3, 4월, 즉 총선 있기 전 상황에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죠?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압승했죠? 네. 그 다음 아직 22대 총선 실시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국정원장님, 바로 2024년 3, 4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김용현 그리고 국방장관 여인영 등과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분노해서 그런 생각 안 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시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뭔지 설명을 드려야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회의가 끝나고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신원식 국방장관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논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는 안 계신 거죠. 그죠? 네, 가지 않았고 몰랐습니다. 최근까지. 예. 원장님, 대통령실에 근무하셨잖아요. 안보실장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실 계셨잖아요. 안보실 1차장을 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정부에도 대통령실 계셨죠? 선임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대통령실 돌아가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원장님이세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3번 근무하신 분 매우 드물잖아요. 더욱이 국정원장을 이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뭐 돌아가고 숨소리까지 몰라요?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직원들, 안보실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 5명 넘죠? 내가 몇 명이라고 확정은 안 짓겠습니다. 방금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적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법 제4조 국정원의 직무 알고 계시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내란죄, 외환해제, 군용법 반란해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배포할 의무가 있죠? 네, 그 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아니고 내란, 외환, 군용법 다 공무원이나 공직자, 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특전사, 정보사, 방첩사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부도 있어요. 경기. 그래서 내란, 외환, 군사 반란 등 개업 말이 그렇게 많이 돌았을 때 2바퀴만 짚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게 업무인지를 몰랐습니까? 업무인지는 알았고 계엄 이야기가 자꾸 야당에서 나오는데 이미 2024년 3, 4월부터 계엄 분위기를 알고 계셨기에 일부러 외면하신 겁니까? 3, 4월에는 계엄이라는 2글자 자체가 나오지 비상 대권 나왔죠? 그래서 김영현과 들은 기억이 신원식이 없습니다. 논쟁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의원님. 잠깐만 좀 끝나고 말씀하세요. 국내 보안 정보가 다 없어지고 국내 저하 보안 국내 정보 정보부처가 다 없어도요. 해편이 2018년에 됐기 존경하는 때문에 원장님, 국정원에서 그런 정보 수집이 국내 안 되고 보안 있습니다. 정보, 민간인 사찰, 정치 정보 없어도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 우리 조직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군에 한 사람도 아이오가 안 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우리하고 협력 관계를 다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제가 우리라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조직인데. 특전사하고 대테러 협력합니까? 안 합니까? 정보사하고 업무 협력합니까? 안 합니까? 2차장, 업무 협력하세요? 안 하세요? 방첩사하고 업무 협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경기 지부. 아이오가 한 사람도 안 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원장님. 파견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특전사 등 특수부대 다 경기도에 있어요. 원장님이 그걸 안 챙기셨으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한동훈 체포를 지시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 지시에 대해서 거부해서 경질됐고 그 밑에 보면은 조태용 원장도 윤 지시에 거부한 듯 한 이 언론 보도가 원장님께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한동훈 체포 지시를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 보도는 틀린 보도입니다. 그래서 경질시켰습니까? 만일에 입을 막으려고 했다면 경질을 안 시켰겠죠. 그냥 데리고 그렇습니까? 있었겠죠. 따라서 저것도 거부하자 경질도 틀린 얘기. 다음에 보시죠. 네,
사실 보도가 아니라 그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보시죠. 국정원장 1차장 이재명에게 상황 설명하자고 하니까 정치 중립 어긋나서 인사조치했다. 이거는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 목적 그러니까 없이. 한동훈 저는 그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을 잡아와라.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는 경질의 사유가 아닌데 이재명에게 원장이 전화 한번 하시죠. 내가 전화하겠다도 아니고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이재명을 잡아오자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이재명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하니까 인사조치하셨군요.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엄중한 상황에서 전화번호는 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원장님이 전화하는 것 아시는- 자체가 저는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고 아, 그래서 교체 건의했습니다. 전화 다시 한번 하시죠 말씀드리지만 하니까. 입을 막으려고 했으면 아마 그러니까. 제가 교체 안 아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번 전화 한번 해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원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인사조치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 외에 한두 가지가 그렇게 있습니다만 따지면 정해가 있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원장이 내란, 외환 유치죄, 반란, 군형법상 반란이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계엄령이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온갖 소문이 돌면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신 분이 저 말 한마디로 고위직을 인사조치하십니까? 직무유기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국정원이 그렇습니까? 국내 정보를 못하도록 만든 법 제도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외환 원장님, 법을 개정해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정보 관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부도 있고 해당 국장소 다 있어요.